분명히 지름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당신은 자신만의 지름길을 찾게 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항상 도전 앞 고민에 빠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실패는 하지 않을 것처럼 빠르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며 실제로 계획한 모든 걸 척척 이뤄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자수성가 부자는 앞서 말한 두 상황을 자신이 모두 경험한 후 찾게 된 비밀을 공유했죠. 그의 간단한 이력을 설명하자면 도전한 사업들 중 무려 1년 만에 6개의 회사는 10억 매출을 달성했고 그중 2개는 100억이 넘는 매출을 만든 사업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프리슬리.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포함한 모든 부와 성공에는 확고한 규칙과 속도를 무한대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기 의심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최고의 기업가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내고 있습니다. 즉 속도가 성공의 핵심 요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존재하니까요. 이번 영상에선 다니엘이 나눈 성공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사업가, 투자자, 부자들은 의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나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속도를 올려주는 핵심 요소가 있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광고를 계약하고 장소를 잡고 좌석들을 채우며 판매를 성사시켜 12개월 만에 1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말이죠. 자수성가 기업가이자 팟캐스터 스티븐 바틀렛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이벤트에서 연설을 함께 했는데 그는 10시에 도착해 11시에 운동을 했고 이른 오후에 행사장에 도착해 회의 후 엄청난 연설을 2시간 정도 한 뒤 또 다른 온라인 연설을 무대 뒤에서 바로 진행하더군요. 그리고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와 피치를 준비했고 비행기 안에서는 올해 출시할 차기 제품과 아이디어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즉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동시에 일을 해내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최고의 기업가들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얻으며 문을 박차고 나가 일을 성사시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가진 자신감입니다. 성공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죠. 즉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속도 밑바닥에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남긴 다니엘. 그럼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가 말하는 정의에 따르면 자신감이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능력입니다. 농구 선수가 자신 있게 슛을 던질 때 그는 손이 공에서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포뮬러1 드라이버는 시속 300km로 달리더라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높은 예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국 자신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예측 능력이 오는 곳은 어딜까요? 다니엘은 바로 데이터에 있다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신감을 만드는 데이터를 말하기 앞서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 쉽게 말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 데이터의 대부분은 종 모양 곡선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3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중 약 65%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며 첫 번째 신뢰 구간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3분의 2 정도의 정확도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30번의 세일즈 미팅 중 3건이 성사됐다면 추정값은 앞으로 300번의 미팅을 했을 시 약 30건의 세일즈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 데이터의 정확도는 65% 정도, 즉 3분의 2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신뢰 구간을 찾기 위해서 150번의 미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15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면 표본 개수가 증가하며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95%로 올라가죠. 그 말인즉슨 1500번의 미팅을 진행하면 150번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95%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신뢰 구간은 더 좁아지고 동시에 예측의 정확도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신뢰 구간을 비즈니스와 성공 그리고 부를 쌓는 것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콘텐츠 30개를 올려보고 그에 따른 반응과 세일즈가 얼마나 생기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150개를 올려보면 당신은 더 큰 자신감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예시로 설명해보자면 강연을 30번 해본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65%쯤 생기고 150번 하면 95%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 미팅을 하는 것,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관적인 그의 사고방식처럼 결국 자신감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일을 30번, 150번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반복하면 예측할 수 있고 자신감도 따라옵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믿고 있는 초보자의 행운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비기너스 럭은 사실 데이터가 전혀 없기에 그냥 낙관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자신감은 지속 가능한 자신감이 아니죠. 오래도록 유지되는 자신감은 오직 데이터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현재 자신감이 없는 무언가를 정하고 딱 30번만 데이터를 모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해보세요. 그 다음엔 150번의 데이터를 모아보고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느껴보세요. 저와 스티븐 바틀렛 그리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수백, 수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미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에 속도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 처음엔 똑같이 시작합니다. 시작이 두렵고 무섭기만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자신감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데이터에서 나오고 반복된 샘플에서 나오니까요. 즉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테스트는 65%의 자신감을 위한 30번의 테스트와 95%의 자신감을 위한 150번의 테스트입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데이터를 모아 자신감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딱 한 번만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자신이 그려본 비전으로 미래를 내다보세요. 당신의 꿈도 성공에 대한 속도도 분명 빨라질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다니엘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사실 용기 있게 그리고 성큼성큼 도전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위축이 되기도 하고 고민에 빠져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때론 한숨이 나온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 마음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꾸준히 도전해봤던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던 이유도 찾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에게 필요했던 건 용기도 운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도 아닌 한 번, 두 번이 도전에 만들어내는 30번의 데이터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떤 도전을 앞두고 있었다면 혹은 두려움에 휩싸여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열정을 가진 분야에 대한 행동을 지금 당장 딱 30번만 해보세요. 그렇게 일단 65%의 자신감을 쌓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추진력으로 150개의 데이터를 모아 95%의 자신감을 더 나아가 다른 분야에서도 역이용해보세요. 삶이 바뀌는 건 단 한순간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 데이터와 꾸준함을 통해 자신감을 만들어가며 원하던 삶으로의 빠른 추진력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무일푼에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난하게 남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 이 5가지 행동만 잘라내세요. 한 사람의 삶이 빈털터리에서 세 개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과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혹은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멘토 레일라 올모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 5년이란 시간 동안 세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그 방법을 나누고 있죠. 그녀는 말합니다.
가난하게 남는 건 쉽습니다. 제가 무일푼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단 5가지 행동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를 만들고 싶다면 당장 이 습관들부터 잘라내 보세요. 이번 영상에선 레일라의 부의 추월차순을 위해 반드시 멈춰야 할 5가지 습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일라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첫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어려워질 때마다 매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장담컨대 누군가가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삶에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빠른 포기를 하기 때문일 겁니다. 포기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죠. 재산의 부분에서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감에서도 가난하게 만들어요. 반면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규율입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그건 불편해지는 순간에 하던 일을 포기하고 눈에 띄는 다른 무언가를 쫓는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몸매 관리를 위해 했던 운동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전부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멈춰야 할 첫 번째 습관을 언급한 레일라. 쉽게 말하자면 멋진 몸매를 만들고 싶어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을 한 달만 다니고 안 맞는다고 크로스핏으로 바꾸고 러닝으로 또 바꾸고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발전에 있어서 그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물론 효과가 없다고 하던 일을 바꿀 수도 있지만 사실 숨겨진 진실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불편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녀는 이 부분이 비즈니스와 돈을 버는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고쳐보기도 전에 단순히 무언가가 힘들고 불편해졌다고 늘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투잡으로 돈을 벌어보는 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며 눈앞의 장애물을 피해요. 혹은 제대로 된 기회가 없다며 불평합니다. 하던 일 속에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볼 줄 아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은 돈을 벌고 진짜 부를 쌓는 사람들은 지루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불명확할 때도 계속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방식을 바꿔 기회를 찾아보세요.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건 규율이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포기입니다. 일을 찾기 전에 자신이 가진 스킬을 먼저 다듬어보는 내면의 규율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렇게 규율을 찾고 하던 일 중에서 혹은 직장 외에 도전한 두 번째 도전에서 어려운 일을 꾸준히 이겨내고 해나갈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엄청난 부가 쏟아질 겁니다. 좌절을 감내하는 것이 부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레일라 올모지. 그녀가 던진 두 번째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것. 사람들은 주변 누군가가 가도 좋아 혹은 그건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승인이나 허락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확인해주는 방식대로 자신의 미래가 펼쳐질 테니까요. 그렇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는 걸 멈춰야 합니다. 저 또한 가진 전 재산을 들고 다른 도시로 가서 저만의 도전을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제가 미쳤다고 말하더군요. 즉 저는 제 도전에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되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 일에나 신경 쓰세요. 저는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항상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으며 한평생 갇혀있던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감은 누군가가 허락을 해줄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해야지 남들이 하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묻는 허락을 멈추고 남들에게 받았던 자신감을 내면에서 찾아보세요. 나와 내 미래를 가두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레일라의 말에 저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 누군가에게 조언을 묻고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를 확인받을 때 사실 그 사람들이 해본 일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만 편하자고 확인과 허락을 받고 나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도전에 대한 명확성은 행동만이 만든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또한 성공을 이룬 극소수의 사람들은 주변의 확인과 허락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 확신과 신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던 성공은 주변 누군가가 허락하는 일보다 그들이 하지 말라는 일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레일라가 말한 부를 위해 멈춰야만 할 세 번째 습관, 투자만을 쫓는 것에 심사숙고해보기. 그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베팅도 해보지 않고 주식시장이나 다른 투자처에 베팅을 합니다. 물론 투자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거나 자본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해하지만 아직 투자금이 적고 수입이 적다면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즉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법을 쫓기보다 자기 자신의 기술과 스킬의 수익률을 올려야 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워보거나 멘토를 만나보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자기 개발을 해보세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과거의 저는 돼지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바보는 없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가 보여지는 외부만이 아닌 내면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투자했죠. 그리고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저에게 투자한 것은 제가 태어나 했던 가장 최고의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강연이나 멘토 혹은 코치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에 먼저 투자하세요. 누가 잡아놓은 생선에 눈독 들이길 멈추고 많은 생선들을 직접 낚는 기술을 쫓아보세요. 그 마인드셋이야말로 최고의 투자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내심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질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레일라가 말한 네 번째 습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돈 조언을 듣는 걸 멈추기. 앞서 짧게 언급되기도 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만인 사람들에게 살을 빼는 조언을 듣지는 않지만 통장 잔고 혹은 투자 방법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모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때로는 그들이 말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레일라 또한 그런 과거가 있다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또한 돈이 없는 주변 사람에게 돈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뀐 순간은 내가 돈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만 돈 얘기를 듣겠다, 이 결심을 한 순간이었죠. 즉, 돈 조언을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 사람이 정말 조언을 해줄 자격이 있는가?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당신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거나 그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나 혹은 공부 방식을 배워보는 겁니다. 잘못된 조언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조언도 듣지 않는 게 낫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당신의 기준과 미래는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연봉 1억을 벌고 싶다면 그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준 자체를 바꿔 나가세요. 부의 레벨업은 바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레일라의 마지막 조언,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파트너를 고르지 말라.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혹은 사업 파트너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고를 때 자신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바로 이런 나쁜 습관 하나 때문에 인생도 부도 꿈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죠. 다르게 말하자면 누군가는 당신의 성공과 부를 단순하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시기나 질투를 하곤 합니다. 레일라는 충격적인 한 가지 경험을 나눴죠. 제가 아는 한 부자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 파트너는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돈을 나쁘고 사악한 것이라 생각했으며 많이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머지않아 제가 존경했던 그 부자의 능력도 어느 순간 점점 떨어지더니 추락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밝던 미래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과도한 안전을 추구하더니 가지고 있던 많은 걸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매일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스토리가 믿기 힘들다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주변 배우자나 파트너 혹은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의 생각 중 대부분을 형성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과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잠재력을 가장 빨리 훔쳐가는 것은 나의 성공을 원망하는 파트너다. 조금 충격적인 문장이긴 하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서 모두가 동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조금씩 시기 질투하거나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 넘어가길 원치 않으니까 그 사람의 성공보다 실패나 추락을 기다리겠죠. 하지만 올바른 파트너는 정반대일 겁니다. 성공을 원하는 당신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집에서 TV에 빠져있는 행동 대신 그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여주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 만나게 되는 보상과 결과들을 자신의 일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죠. 인생에서 부를 쌓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게 중요하죠. 당신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을 더 키워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이번 영상 속 레일라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짧게 정리하자면 가난하게 남는 건 쉽습니다. 대다수가 풍요보다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이번 영상 속 레일라가 말한 반드시 멈춰야 할 조언들은 나도 모르게 간과하고 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이 의심으로부터 원하던 꿈이 경제적 자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포기 대신 규율 잡힌 삶을 찾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확인과 허락을 받는 삶보다 내가 직접 생각한 도전들로 더 나아가 신념과 확신들로 채워가는 삶, 그리고 이미 이뤄놓은 성공보다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며 잠재력을 키우는 일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 조언을 물어보거나 그들과 가까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 두는 것까지,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가난 그 반대편의 풍요와 행복의 삶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